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막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아이를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발달 단계가 다 다르다라는 거는 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첫째, 둘째에게 했던 그러한 이제 기대치가 막내에게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저귀 떼기입니다. 기저귀 떼기. 저희 집 막내가 이제는 올해가 들어서면서 6살이 되는데요. 사실 11월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만 4세인 거예요. 몇 개월,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만 3세였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막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첫째, 둘째가 기저귀를 조금 일찍 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조금 빨리 뗐던 케이스였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도 이쯤 되면 떼겠지라고 했던 그 시점에 자연스럽게 기저귀를 떼다 보니까 순서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저귀를 하지 않고 밤 기저귀도 떼고 소변도 잘 가리는 그런 이제 케이스로 이제 흘러오다 보니까 셋째 대해서 또 막연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기저귀를 떼고 밤에도 이제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이제 기저귀를 하지 않고 이제 팬티만 계속 입혀서 재웠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도록 2주 내도록 매일같이 이불 빨래를 했거든요. 때로는 이불을 한 개를 빠는 게 아니라 덮는 이불이 겹겹이 되어져서 모든 이불과 베갯잎을 다 빨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너무 지치더라고요. 첫 번째 실패. 또 몇 개월 동안에 기저귀를 또 채웠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본인도 기저귀를 떼고 싶대요. 밤에 자기 시 안 하고 잘 수 있대요. 그렇게 또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져서 또 팬티만 입혀져서 몇 주를 또 보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번 중에 2번 안 했는데 8번도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또다시 이불 빨래를 매일같이 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기저귀를 또 채웠었어요. 밤에 잘 때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 형아 누나도 조금 이제 놀리기도 하는 거야. 너 왜 아직까지 기저귀 하는 거야? 또 옆에서 이제 선물 공세도 하는 거야. 자, 기저귀를 떼는 날이 연속해서 열흘 되면은 장난감을 사줄게.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아이를 계속 회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본인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최근에 정말 쭉 지금 밤에 쉬를 하지 않고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요, 한 가지 큰 원리를 깨달았어요.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아이가 왜 밤에 자면서 자꾸 팬티에 쉬를 자꾸 하는 것일까? 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지 않는 것일까를 곰곰이 고민을 하고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늦은 밤에 화장실 가는 거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엄마를 동행해서 간다 하더라도 이제 작은 불을 켜게 되면은 자다가 일어나 눈이 부신 거예요. 보니까 이 아이가 잠이 오려고 할 때에 이 밝은 불빛이 싫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눈 부셔서 나 못 자겠어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자다가 깼을 때의 이 눈부심이 싫었던 거예요. 그다음 2번째는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겨울밤에 화장실이 너무 춥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얘가 막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는 이 아이가 화장실을 가기 싫어서 조금만 참아봐야지 하다가 이 아이를 실수가 한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나서는요, 제가 방법을 바꿔봤어요.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한 거죠. 특히 남자아이다 보니까 너무 쉬웠던 게 그냥 페트병 있잖아요. 우리가 음료 먹고 난 페트병. 이 페트병을 하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 페트병에 한번 쉬어해볼까? 밤에 자다가 엄마를 깨우면 페트병에다가 쉬할 수가 있어. 그러면 눈부시지도 않고 밤에 추울 때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신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 그럼 눈 안 부시겠네?
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무언가 새로운 곳에다가 쉬를 한다라는 기대감에 이 아이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새로운 곳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며칠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쉬가 마려우면은 잠에서 깨서 저를 깨우게 되고 스스로 화장실을 가게 되는, 뭐 때로는 제가 너무 막 뻗어가지고 엄마 깨워도 못 일어날 때는 급하니까 어쨌든 일어났으니까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육아를 할 때 하나의 팁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그쵸? 아이들의 행동 수정을 너무나도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요, 먼저 이 아이를 관찰하라입니다. 아이를 관찰하라. 왜 이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것일까? 부모가 먼저 이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을 했을 때 너 이래서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 라고 다그치기 위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았다라면 고치지 못하는 환경을 바꿔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바꾸지 못하는 그 환경을 변화시켜주라. 첫 번째는요, 관찰하라. 두 번째는 그 이유를 발견을 했다면은 그 환경을 변화시켜주라입니다. 정말 기저귀 하나 떼는 거에서도요, 많은 철학적인 그런 에너지를 쓰면서 왜 이 아이가 고치지 못했을까 연구하고 고민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불 빨래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매일같이 이불을 빠니까 정말 짜증도 나고 화도 나더라고요.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라고 이 아이를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막 때로는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나? 정말 심지어는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까지 갈 생각을 했었어요. 야뇨증에 걸려서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물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전부 다 체외로 배출시키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작은 습관, 작은 그냥 이 아이의 그냥 그 요구사항들만 제가 좀 발견을 하고 바꿔주기만 해도 이 아이의 행동이 수정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전 너무 기쁘거든요. 이 이불 빨래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자축 빠방빵빵 빠방빵 너무너무 기뻐서 이러한 아주 육아의 팁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를 관찰하라. 그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어라.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